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박사, 나정주 원장 모시고 그림으로 보러 도표로 보는 한국 경제, 특히 한국 부동산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주택, 매매가, 전세 가격, 정부별 종합. 이 어느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예. 이 4개 정부에 걸쳐서 사실 보면 이제 강남 불패 신화가 우리 뇌리 속에 때려박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네, 예, 예. 사실 그 전까지는 뭐 그런 뭐 부동산, 뭐 강남 불패니 또 강남하고 강북하고 엄청난 격차, 5배 이상 격차가 나질 않았어요. 네, 예, 예. 노무현 때 그렇게 났습니다. 네, 예, 이게 예.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부동산 3법이다. 28차례 부동산 네. 정책을 갖다가 그야말로 고양이 눈깔 마냥 이리저리 굴려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자, 이것을 갖다 한번 4개 정부를 갖다 걸쳐서 예. 한번 짚어 봐주실 거죠? 아, 예. 요새 여러분들 뭐 언론에 보면은 뭐 홍남기 부총리가 네. 뭐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다,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네네. 이게 산발적으로 막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네. 정말 어떻게 됐는지 네네. 이게 호도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네. 이제 정권 말 되니까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집이 됐어요. 네네. 통계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가용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예. 주택은 우리가 뭐 아파트, 네. 연립, 네. 단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나눠 갖고 한번 네네. 해서 매매 가격이 있고 네. 전세 가격. 네네. 월세는 데이터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15년부터 시작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건 안 가져왔고 예, 예. 데이터가 가용한 매매가 하고 전세. 매매하고 전세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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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먼저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부동산원에 가면은 네. 매매 가격 지수가 있고 매매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매매 가격 보면 되지 뭐하러 가격 지수를 갖고 오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연도별로 보려면 가격 지수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연도별로 그 매매 가격을 할 때 그 지역의 샘플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골라갖고 이게 얼마다 하는데 그 샘플이 계속 바뀝니다. 구성이 바뀌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그걸 갖고 비교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크게.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를 가지고 연도별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 지수는 네.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준이 2021년 6월 달을 100으로 놓고 네. 나머지 연도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6월을 갖다 100으로 예, 봤을 예, 때. 예. 그래서 수도권이 빨간 거고 네. 파란색이 이제 지방인데 네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 예.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지수고 기준점은 2021년, 즉 지난해 6월을 100으로 봤을 때 예. 지수.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빨간색 수도권에 예. 2021년 6월이 100으로 봤는데 예. 처음 시작한 2003년 같으면 대략 한 50 정도면 예. 한 2배 가까이 늘었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데이터는 매년도 12월을 기준으로 12월 달 데이터입니다. 네네네. 매년 12월 데이터인데 네. 보시면은 이제 2003년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보면은 네네.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저 노무현 정부 초를 좀 지나서는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급등을 쫙 했다가 후반부에 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좀 하락을 좀 합니다. 예, 그렇네요.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살짝 이렇게 쭉 증가를 합니다. 네. 예, 급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 때도. 네네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0년도부터 그냥 확 찝니다. 이때 이제 아마 기억하십니다. 2020년도 6.17 대책부터 나오면서부터 그렇죠. 다주택자 갭 투자 이거 막으면서부터 이제 확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 수도권에 아파트 매매가가 뛰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한다고 그래서 혁신 도시 만든다 그래서 75조를 갖다가 풀었습니다. 그 당시. 예. 그 75조 원의 돈이 고스란히 서울이 역류됐어요. 피드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서울 아파트값, 특히 강남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강남 불패 신화가 생겼던 겁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각 지방에 보면은 무슨 뭐 혁신 도시 만든다 뭐 해갖고 땅을 갖다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졸지에 시골에 농 갖고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이 수십억 돈이 생긴 거야.
그렇게 풀린 돈이 75조입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서울 환류 피드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이제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갑자기 노무현 정부를 확 뜨진 않고 네. 이렇게 스테디하게 가다가 예. 2010년에 이제 11년에 좀 점프가 있었고 네네. 그 후에 다시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르다가 역시 이 정부 들어서 수도권 영향을 받아 지방도 네. 같이 확 뛰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자 이제 전세 그럼 아파트 전세는 어떻게 됐는지 이때는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예. 이때는 보시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이명박 박근혜부터 쭉 증가하다가 네네. 재밌는 현상이 문재인 정부 초에는 2019. 하락을 했어요. 그렇네. 18, 19에는 예. 이게 17, 18, 19 요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를 갑자기 이제 끌어올린 게 임대차 3법. 2020년 8월 달에 임대차 3법. 3법을 하니까 이게 확 뛰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거죠. 이거 데이터만 좀 봤어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입니다. 연립주택. 예, 연립주택을 보시면은 네. 매매 가격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한눈에 빨간색에 이제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2005년 이게 똑같네 저기 예, 이거 예. 노무현 정부네. 예, 노무현 정부 때 이 연립에 음. 이거 후반기에 엄청나게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좀 내려가다가 완만한-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올라가다가 예. 이 정부 들어서는 살짝 올라. 살짝 살짝 끝으로 올라가고. 살짝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연립은 엄청 많이 올랐. 그 사람들이 여러 착각하시는 게 파란색이 빨간 예를 들어 2005년에 네. 저 파란색은 한 80, 한 3대고 네. 빨간색은 60된다 그래서 지방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게 아닙니다. 아, 예. 이 기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오히려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은 변화가? 예, 변화가 하락. 없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75조라는 돈이 확 풀리다 보니까 그렇죠. 서울로 환류되다. 예. 수도권 특히 서울로 환류되다 피드백되다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 이제 아파트 없으면 연립주택 연립이라도. 산호차 그래서 이게 꽝 뛴 겁니다. 아, 예. 훌륭한 해석입니다. 아직. 75조를 모르셨구나. 아, 예. 저는 이제 이때는 이제 뭐 이쪽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저는 예. 제가 한번 그 관심 갖고 그걸 찾아봤더니 75조 원이 풀렸더라고요. 아, 예.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좋은 해석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연립의 전세 가격입니다. 예, 전세 가격을 보시면은 노무현 정부 때 초기에는 좀 하락을 하다가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쫙 증가를 해서 전세 가격은 이제 계속 쭉 오릅니다. 네네. 쭉 오르다가 이 정부 들어서 살짝 이제 초에 살짝 정체하다가 다시 임대차 3법 이후로 확 좀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네. 예, 단독 주택도 네. 우리가 이제 뭐 단독하면은 아파트하고 주로 아파트의 영향을 받고 네. 연립 그 다음에 뭐 단독까지 설마 하겠어 했는데 아니 많아요. 단독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체 모르겠어요.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건물이 예. 아파트가 다수긴 하지만 우리 단독주택 의외로 많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 단독도 보시면은 수도권에 네. 이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점프를 했죠. 75조라니까 이게 딱 한마디로 설명되는 게 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혁신도시 전국에 만든다고 저 지방에 어문 땅들 이런 논밭들 디립다 갖다가 정부에서 수매해 놓으니까 그 75조에 되니 어딘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결국 서울 부동산으로 역류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2017년 이후에 여기는 임대차 2020년 임대차 3법이라든가 네네. 또는 6.17 대차 관계없이 그리고 18년부터 오릅니다. 이 왜 그러지? 단독주택은 이때는 이거는 이 정부의 연초부터 이 정부에서는 뭐 규제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아주 집중적 규제가 2020년부터 이제 했지만 그 전부터 규제가 이제 막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독의 이제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도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하락을 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또 급격하게 급상승을 합니다. 급상승하네. 급상승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좀 약간 완만하게 가다가 박근혜 정부 완만히 가다가 이거면 정상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까지 계산해 보면. 예, 임대차 3법이 딱 통과하니까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쭉 한번 살펴봤는데 네네. 좀 나타나는 현상은 뭐 최근에 무슨 뭐 지금 2021년 12년 12월까지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바로 뭐 이틀 2개월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집값이 다시 잡혀갖고 안정화를 가고 있다 이런 것이 전체적인 거 보시고 전체 큰 흐름에서 월 단위 뭐 까짝까짝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 아직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네. 이제 수도권의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 네. 연립, 단독, 공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급상승을 했다.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전세 가격은 약간 좀 아파트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아파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 상승하다가 예. 문재인 정부 초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하락하는 걸 모르고 임대차 3법을 계속 임대차 3법이 2020년 8월 달에 딱 하는 바람에 네. 그 이후로 급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연립, 단독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크게 급상승을 한 것을 전세 가격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지옥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지역균형 발전이란 미명하에 혁신도시 만들겠다 해서 전국 각지로 공공기업을 다 내려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땅을 다 수매해야 됐잖아요. 예. 그렇게 풀린 돈 75조 원이 고스란히 서울로 환류, 피드백됨으로써 강남 불패의 신화가 설립됐고 그다음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죠.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옳은 걸로 또 때려잡겠다고 네. 그런 놈들이 죄인이라고 악마라고 28차례 법을 바꾸어가면서 정책을 바꾸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사지도 팔지도 그러면서 자기들은 너희 굳이 강남 살 필요 없다라고 국민을 약올리는 내로남불의 극치로 결론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3월 9일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